안녕하세요. 저는 르몽드지 아프리카 특파원장 피에르 뒤바입니다. 파리 본사에서 15년간 국제부 기자로 일하다가 작년 3월에 세네갈 다카르로 파견되었습니다. 처음엔 정치와 경제 뉴스를 주로 다뤘는데 올해 들어 아프리카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6개월 전 유네스코 다카르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던 중 교육 담당관 마리 콜레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다카르 외곽에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프랑스어 교육 때문에 고전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 언어를 쓰기 시작했죠.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식민지 언어로 교육받는 아이들의 높은 중퇴율은 늘 골칫거리였거든요. 저는 그 마을이 어디인지 물었고 마리는 티바우안이라는 작은 마을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다카르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감동의 여왕 채널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티바우안 마을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촌장 이브라임 디아오가 저를 초등학교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가 말하길 요즘 마을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곳이 바로 그 학교라고 했습니다. 학교 건물은 생각보다 단출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은 단층 건물의 교실이 3개뿐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칠판에 낯익은 글자들이 쓰여 있었거든요.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칠판 앞에 서서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을 다루듯 분필을 움직였습니다. 마리암이라는 글자가 한글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자기 책상에서 공책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담임교사인 아미나타 세크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카르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썼을 때의 그 표정을 보셨어야 했는데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대부분 프랑스어로는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글로는 달랐어요. 월로프어인 자기 이름을 정확히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었거든요. 파프, 이브라힘, 키네, 우마르. 아이들이 하나둘 자기 이름을 칠판에 써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생애 처음 자기 목소리를 글로 남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학교에서 만난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바로 소피아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다카르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로 이 한글 교육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자였어요. 카메룬 출신인 그녀는 유창한 프랑스어와 더불어 여러 아프리카 현지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 생각하고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학습이 시작됩니다. 소피아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언어의 단절이었다고 해요. 아이들은 집에서 월로프어나 플라어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갑자기 프랑스어로 모든 것을 배워야 했거든요. 이는 마치 수영을 모르는 사람을 깊은 바다에 던져놓고 헤엄치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프랑스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예요. 아이들이 먼저 자기 언어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읽고 쓰는 즐거움을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를 배우면 훨씬 효과적이죠. 실제로 통계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세네갈 전체 초등학교 중퇴율은 평균 45%에 달했지만 이 마을에서는 한글 교육을 시작한 후 중퇴율이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글의 표기 능력이었습니다. 월로프어에는 프랑스어에 없는 소리들이 많았는데 한글은 그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월로프어의 소리는 프랑스어 철자로는 복잡하게 표기해야 했지만 한글로는 간단히 니은 받침으로 표현 가능했습니다. 소피아 박사가 칠판에 월로프어 문장을 한글로 써보이자 아이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어요. 자기들이 평소 쓰던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던 거죠. 소피아 박사가 보여준 교육 통계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티바우안을 포함한 다카르 외곽 지역의 초등학교 중퇴율이 60%를 넘었거든요. 더욱 심각한 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마저 대부분이 침묵 속에 갇혀 지낸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인근 마을의 일반 초등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곳의 프랑스어 수업 시간이었는데 교실 분위기가 티바우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아이들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간혹 대답하는 아이가 있어도 발음이 부정확하면 다른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9살 소년 마마두를 따로 만나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로는 자기 이름 외에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되자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월로프어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활짝 웃었거든요. 학교에서는 왜 말을 안 해? 라고 월로프어로 물어보니 마마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어는 너무 어려워요. 틀리면 창피하고요. 이런 현상은 마마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수다쟁이로 변했어요. 언어가 아이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반면 티바오안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글로 월로프어를 배운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더니 나중에 프랑스어를 배울 때도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이미 글이라는 것의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 학습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소피아 박사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열쇠였어요. 아이들에게 문자의 자유를 선사한 거죠. 티바오안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종교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을 중앙에 자리한 모스크에서 디오프를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디오프는 70세가 넘은 노인이었는데 놀랍게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려니 했는데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나섰다는 거였어요. 알라께서는 모든 언어를 존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언어로 신의 말씀을 읽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에 대한 불경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코란의 첫 구절을 월로프어로 번역해 말하고 다시 그 발음을 한글로 공책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금요일 집단 예배 때는 아랍어 원문과 함께 월로프어 해석을 한글로 칠판에 써서 설교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보수적인 신도들이 반발했어요. 하지만 젊은 부모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종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전까지는 아랍어를 그저 암송만 했는데 이제는 그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12살 소녀 파티마가 저에게 보여준 공책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공책에는 코란 구절들이 아랍어와 월로프어 발음에 대한 한글로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파티마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알라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기독교 공동체에도 번져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도 성경 구절을 월로프어로 번역해 한글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종교와 교육의 장벽이 동시에 허물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디오프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는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 선물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티바오안 마을 시장에서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디알로가 저에게 보여준 공책 한 권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그 공책에는 한글로 쓰인 숫자들과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쌀 5kg, 3,000프랑, 설탕 2kg, 1,500프랑 같은 내용들이었죠. 아이사투는 42살까지 문맹이었는데 한글을 배운 지 6개월 만에 장부를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돈을 계산할 때도 늘 불안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사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여성 상인들이 하나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쓰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점차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나중에는 간단한 편지까지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간 상인들이 이들의 무지를 이용해 헐값에 물건을 사가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성들이 직접 가격을 적어보고 계산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마을 여성조합 회장인 마리아마 시디베는 더욱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카르 시내 대형 시장과 직거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한글로 쓴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도시로 나가서 팔면 수익이 2배는 늘 거예요. 이제 우리도 글을 쓸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장부를 쓸 수 있게 되자 저축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소액 대출을 받을 때도 자신의 신용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이사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글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티바오안에서 시작된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피아 박사의 연구 결과가 아프리카 언어학회에서 발표되자 각국의 교육 담당자들이 앞다투어 관심을 보였어요. 말리의 밤바라어, 부르키나파소의 모레어, 나이지리아의 하우사어까지 다양한 언어에 한글을 적용하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 중 15개국이 공식적으로 한글 기반 토착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각국 정부는 유네스코와 협력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역사적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1989년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기부금을 내어 세종대왕 문해상을 창설했던 것이었어요. 이 상은 매년 9월 8일 세계 문해의 날에 모국어 기반 문해교육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해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소피아 박사가 이끄는 아프리카 한글 교육 프로젝트가 바로 그 세종대왕 문해상 후보로 추천되었어요. 500여 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2025년 아프리카에서 문해 혁신을 일으키고 그것이 다시 세종의 이름을 딴 상위 후보가 된 것이었습니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가능성을 여는 도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문자가 얼마나 강력한 해방의 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교육 개혁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자가 어떻게 대륙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뉴욕의 한 행사장. 소피아 박사가 아프리카 한글 교육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녀가 연단에 올라 15분간 발표를 마쳤을 때 회장 안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15개국 아이들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세네갈의 티바오안, 말리의 바마코, 부르키나파소의 와가두구, 나이지리아의 카노까지 각 지역의 아이들이 저마다 한글로 쓴 문장을 들고 있었어요. 티바오안의 마리암이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씁니다. 그 뒤를 이어 다른 나라 아이들이 각자의 언어로 하지만 같은 의미의 말을 외쳤어요. 이제 우리도 씁니다. 아이들이 들고 있는 종이에는 각자 한글로 쓴 꿈이 적혀 있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이전까지는 말로만 할 수 있었던 꿈들을 이제 글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아이들이 함께 외친 말이 있었어요. 우리말, 우리 생각, 우리 미래. 우리말, 우리 생각, 우리 미래. 그 순간 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500여 년 전 조선의 한 임금이 만든 한글 28자가 지구 반대편에선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